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보리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담당 기자를 연결해서 구단을 결산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하나편인데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올겨울 하나는 FA 시장에서 큰손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요. 스토브리그를 대비해서 지금 바로 머리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롯데편과 마찬가지로 올해 정규리그 순위표를 옆에 띄워놓았습니다. 하나는 정규리그 8위로 마무리했는데요. 아쉬운 성적입니다. 올해 하나는 강력한 5강 후보로 꼽혔습니다. 무엇보다 돌아온 유현진 선수가 복귀하면서 에이스가 돌아온 한화, 저를 비롯한 대다수 기자들 전문가 모두 5강 후보로 하나를 무난히 들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하나는 시즌 초반 7연승을 질주하면서 한때 1위로 올라서기도 했지만 이후 5연패를 한번 당한 뒤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처졌습니다. 결국 하나는 시즌 초중반 5월 말이죠. 최원호 감독을 경질을 하고 김경문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시즌 초반에 까먹었던 승수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5위 경쟁까지 뛰어들었지만 이 벌어진 승수를 다시 좁히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좌절이라는 시즌 성적표를 받고 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프시즌 행보 예상은 이혜진 기자 그리고 제가 이혜진 기자와의 통화 끝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혜진 스포츠월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자주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올해 하나의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참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월드 예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이글스의 한 시즌이 또 마무리가 됐네요. 올해 가을 야구에 대한 이 기대가 좀 높았지만 최종 순위는 8위였고요. 이번에도 좀 실망스러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원인 한번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한화 역시도 올해 부상 악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이탈한 이 김민우 선수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부상 이슈로 이 전력에서 이탈하는 선수들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즌 전 구상했던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요소가 좀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이를테면 괴물 류현진 선수가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성적을 올려주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맞죠?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웨인 원투펀치도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다라는 뜻은 기대만큼 어떤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방망이 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보강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팀 타율 8위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이 가장 기대했던 중심 타선 이른바 뭐 노시환 선수나 최은성 선수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안치홍 선수 등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즌 내내 좀 기복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도 안치홍 선수는 올 시즌 규정 타석을 채운 하나 타자 중에 유일하게 타율 3할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그마저도 정말 딱 3할 턱걸이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2할 7푼대적으로 좀 떨어졌어요. 노시환 선수나 최은성 선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 둘의 어떤 홈런 같은 경우에도 기대했던 것만큼은 물론 뭐 둘 다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줬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이제 주자가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몇 년째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비거든요. 네. 이 촘촘한 수비는 아직까지 하나가 조금 더 좀 네. 보강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짚어주셨는데, 자, 김경문 감독이 이제 중도 부임을 했고, 6월 4일부터 체제가 시작됐는데, 성적을 보니까 42승 1무 40합회, 5할 승률이 안 됐더라고요. 5할 승률, 나쁘지 않네. 4할 8푼 8리도 볼 수 있지만, 사실 6월 4일 이후 성적은 리그 전체 8위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하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저는
김경문 감독이 시즌 중간에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베테랑이고 아무리 명장이시지만 어려움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팀을 파악하는 데에만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 김경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베테랑들 위주로 좀 기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좀 중심을 확 잡아준다면 어린 선수들도 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대신에 이제 좀 조금씩 넓혀가면서 선수 그 기용층을 좀 넓게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5할 가까운 승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그래도 저는 아직 김경문 감독의 색이 완전하게 입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괜찮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좀 내일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건 이 김경문이라는 어떤 그 존재감 큰 감독이 왔음에도 팀의 어떤 DNA 이거를 심어 놓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목표로 했던 포스트 시즌 진출도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김경문 감독이 와서 그래도 아까 뭐 희망적인 요소도 짚어주는데 좀 희망적인 거는 또 추가로 뭐 없을까요? 아무래도 좀 뭐 황영목 선수나 이렇게 좀 어린 선수들이 본인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5강 싸움에서 좀 밀려난 이후에는 그 좀 다양하게 고르게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 어린 선수들이나 아니면 시니어 선수들에게는 선수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뛰면서 사실 뭐 9월이나 이럴 때 뭐 아예 이상한 경기를 하진 않았거든요. 하나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내일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김경문 감독도 아예 실패한 시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선수 얘기하면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 사실 유현진 선수에게 대한 기대가 너무 컸잖아요. 올해 성적이 10승 8패, 평균 자책점 3.87. 뭐랄까 이게 좀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이름값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 시즌 초반 보니까 ABS 적응에 굉장히 좀 애를 먹는 모습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맞죠. 예.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이 판정에 달라서 좀 당황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뽑아봐도 정말 뭐 공하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네네. 좀 미세한 차이로 불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굉장히 조금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중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6월 같은 경우에는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시즌 막판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상 없이 큰 부상 없이 한 시즌 그래도 로테이션을 완전하게 돌았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좀 좋게 평가를 할 만한 부분입니다. 올 시즌 28경기에서 158.1이닝 던지면서 10승 8패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을 했는데 네.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어쨌든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경기 외적으로도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류현진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하나는 그러면 이혜진 기자는 몇 점 주고 싶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점수를 매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많이 드려서 70점 정도 그래요? 드리겠습니다. 꽤 많이 주네요. 네. 그죠. 원래는 조금 더 박하게까지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일단 저는요 리그 1등이 좀 5월이라고 하면서 올 시즌을 도약의 시즌으로 잡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이 순위를 높이는 데 그쳤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좀 반성할 만한 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황영모 선수가 좀 지난 인상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냉정히 말해서
완전하게 터진 유망주는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하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정말 특급 루키라고 할 만한 선수들을 대거 모았잖아요. 뭐 1라운드 선수만 얘기를 하더라도 문동주, 김서현, 예. 그다음에 황준서 선수 등 이렇게 좀 화려한 라인업을 예.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 3명 모두 물론 뭐 각자 잘할 때가 있었고 조금 못할 때가 있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만큼은 못해줬다라는 면에서 아직까지도 이 리빌딩을 완전하게 좀 벗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의 마무리 캠프 시작됐죠? 근데 지금 뭐 지옥의 마무리 캠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일단 10월 3일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요. 네. 이 김경문 감독이 앞서서 이제 시즌 막바지에 5강에 들지 못한 팀은 무엇인가가 좀 부족한 게 있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 감독으로서 무엇인가를 좀 보강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키포인트가 될 만한 게 부상 선수도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특별히 큰 부상이 있더라도 치료를 경기장에 와서 다 받으면 되고 또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다. 네, 시즌이 끝나면 사실 다른 선수 뭐 부담을 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옥의 마무리 캠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작 이제 김경문 감독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부상 선수 예외 없다라는 거는 저는 선수들을 좀 고루고루 지켜보면서 좀 가까이에서 좀 지도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선수들이 개개인의 좀 과제를 수행하는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뭐 황준서나 조동욱 이런 좀 신예 선수들은 이제 그 교육 리그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빠르게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팬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도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 한화의 올겨울 전력 보강 행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약간 세모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요? 전력 보강을 아예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만큼 그렇게 화끈하게 또 돈을 쓸 수 있느냐. 네, 이미 많이 썼잖아요. 네. 네, 이미 많이 썼는데 물론 이 선수들이 또 보강을 했던 선수들이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투자가 뭐 헛됐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팀 성적으로까지 확실하게 연결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하나가 제 생각에는 물론 뭐 FA 시장이나 이런 데도 노리겠지만 좀 더 조금 노련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노련한 방안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방출된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트레이드도 있을 테고 여러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다 같이 고민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육성 선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나 외국인 계약은 좀 얘기 들은 거 있어요? 저는 외국인 얘기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예. 사실 올 시즌 그 하나 외인이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팀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농사가 잘 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웨이 원투펀치 다 바꿨지만 그 선수들도 조금은 좀 적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 보였고 또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팀 분위기도 이끌고 그렇죠. 굉장히 드디어 이제 하나가 외인 타자 덕을 보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좀 점점 이 상대 전력 분석을 당하면서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있었고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여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단 3명 모두 좀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와이스 선수 정도가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포스트 시즌 한참 취재 중일 텐데 곧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오프 시즌 행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은 오프 시즌 동안 단장 선임을 먼저 해야 되죠. 선혁 단장이 올 시즌 뒤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단 새 단장을 두고 뭐 내부 인사 중에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현재로서 내부 인사 중 특정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단장 역시 이게 구단주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머니볼이 취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많은 하나 팬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 우리 FA 영입 합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올겨울 하나는 큰손이 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FA 시장에서 준수한 선발 투수, 그리고 내야수, 특히 유격수 영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실제 아직 FA 시장이 개장되지는 않았지만 하나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후끈 오를 것이라는 이런 여러 관계자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외에도 방출 선수들 중 쓸만한 선수 영입에 아주 관심이 있고요. 최근에는 한 투수를 영입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떤 투수인지 알려드리고 싶지만 구단 발표를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몇몇 투수들에게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는 올겨울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가을 야구를 넘어서 우승까지 넘볼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각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오프시즌 행보는 제가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뤄볼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